그 함수의 개수 마지막 하나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내용이 그냥 문제는 하나만 실려 있지만 하나만 풀어보고 넘어가기에는 좀 많은 방대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상태여서 거기에 대한 정리를 좀 하고 갈 겁니다. 다만 어디까지 정리를 할 거냐면, 그리고 여기까지 정리한 게, 오늘까지 정리한 게 이렇게 나오는 문제 유형 전체를 다 대변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전에 어떤 기호까지 배웠니? 라고 물어봤었잖아. 그런 기호들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너희들이 풀어야 될 문제 유형도 조금씩 많아집니다. 오케이. 다만 1학년 학생들의 교과과정상에 순열과 조합이 포함되게끔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뜻을 좀 담고 있어. 예전에 너희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지금 너희들의 선배의 선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3의 더 전에 그 예전 교과과정에서는 순열과 조합이 이 단원이 1학년 때 포함이 되어 있다가 너희 지금 고3 선배들부터는 순열과 조합을 확률과 통계라는 책으로 빼서 아예 따로 1학년 때는 순열과 조합을 가르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따로 모아서 가르쳤어. 그러니까 이걸 또 1학년한테 가르치지 않았어. 그러다 다시 너희부터 또 다시 1학년으로 또 돌아왔어.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긴데, 이거를 이때 가르쳤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때 가르쳤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좀 어려워, 순열과 조합이. 그래갖고 정말 많은 학생들이, 너희 선배들 중에 많은 학생들이 이런 고충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걸 3학년 때 배우다 보니까 힘든 거야. 거기다가 선생님이 이제 순열과 조합을 혹시 선생님한테 이제 수업을 당연히 들을 순간이 있을 건데, 선생님이 수업을 하실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일일이 세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 일일이 세라. 그러니까 혹시나 너희들 마음속에 이거 좀 새기고 갔으면 좋겠어. 일일이 세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선생님한테 배우지 마. 그러니까 순열과 조합은 경우의 수는 반드시 손으로 세보는 게 첫 번째 스타트야. 그리고 다 세봤더니 얘네들 구조가 파악이 되면 빠르게 기호화하는 게 두 번째야. 무슨 말이겠어? 근데 기호화하는 것만 집중적으로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매번 똑같은 문제의 이름만 바꿔버리고 상황만 바꿔버리면 매번 당해. 그래서 경우의 수는 항상 세봐야 되는데, 이거를 3학년이 다다라서 애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시간이 없다 느끼는 거야. 아, 나 좀 있으면 수능 봐야 되는데, 좀 있으면 6월 모평인데, 조금 있으면 중간고사인데, 이런 생각 때문에 얘네들이 이거를 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셀 만한 여유가 없다라고 느껴져서 이걸 다시 1학년으로 돌린 것 같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너희들이 느끼는 상황에서는 이럴 수 있어. 좀 1학년 교과 과정에 실려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보다 얘가 좀 많이 어려울 텐데, 많이 어렵다고 해서 자꾸 깊이 하시면, 자꾸 외면하시면 더 안 늘어. 아시니? 선생님이 너희들 상담 처음 했을 때 다 똑같이 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리 이제 정말로 6주차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시작 끝날 것 같지 않았던 8주차의 계획이 이제 6주차까지 왔어. 6주차를 달려가고 있으니까 우리 이 생각 잠깐 점검 좀 하고 가자. 너네 처음에 시작했을 때 파릇파릇했던 중3 시절, 뭐 물론 지금도 중3이 졸업 이제 안 했나? 했어. 축하드립니다. 예. 널리도 했어? 축하합니다. 예. 하셨나요? 아, 오늘 하셨어요. 아우, 매우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드디어 이제 사회적으로 백수라고 하는 지위에 가게 되셨네요. 그죠? 고등학교는 입학 전이고 중학교는 졸업했으니까 백수죠. 그 유명한 중졸이십니다, 이제. 예. 그잖아. 그죠? 근데 이 중졸의 상황에서 지금 아직까지는 좀 뭐 시작 단계에 있으니까 여유가 있을지 모르는데, 생각해봐. 너희가 정말로 레알 중3일 때와 지금의 현재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즉 약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슬슬 이러한 감정들이 느껴지기 시작할 건데, 3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실전 학교에서 시험 보기 시작하죠. 어느 학교는 분반 테스트를 보기도 할 것이고, 어느 학교는 3월 모의고사를 그걸 대체하기도 할 것이고 하면서 3월부터 이제 너희들한테 어떠한 평가를 하기 시작하려고 했더니, 예전에 11월 달에는 12월 달에는 아 그래 앞으로 잘 준비하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이때쯤 닥치기 시작하니까 난 배렸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사람의 심리 상태라는 건 진짜 묘한 거야. 분명하게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살아 숨쉴 수밖에 없어.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너희들한테 항상 매번 당부드린 건데, 이때쯤 왔을 때 난 배렸어라고 던져있지 말고, 너희는 아직도 중졸이잖아. 그지? 아직 고등학교 입학 안 했잖아. 그럼 지금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희가 공부라는 걸 할 때 말이야, 국어와 영어와 수학과 탐구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니? 그래요. 항상 잊지 마세요. 다 중요합니다. 자꾸 잊지 마세요. 수학학원에서 수학을 배우고 있으니까 수학이라 말하지 마시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영어학원 선생님이, 국어학원 선생님이 영어가 제일 중요해, 국어가 제일 중요하라고도 믿지 말라고. 이건 정말 믿어서는 안 되는 말이야. 무슨 말이겠어? 사탐이 과탐이 뭐 1학년 때 이게 은근히 중요합니다, 이런 말에 속지 말란 말이야.
물론 각 학원에서 각 그 장소에서 너희한테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과 선생님도 찬성인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니라고. 너희는 이게 다 필요해. 아시겠어? 그러면 당연히 공부 계획을 짤 때 이 모든 과목에 대한 공부 계획 반드시 짜세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즉 어떤 과목이 그래 나는 이게 안 되니까 나는 뭐 이럴 수준이 안 되니까 난 지금 이럴 상황이 안 되니까 자꾸 여기서 뭐는 제끼고 뭐는 다음에 하고 일단 뭐부터 잡고 이렇게 계획을 짜다 보면 너네가 만약에 그래서 수학부터 잡고 싶어서 여기에 계속 맹목적으로 매달려 있으면 너는 수학을 잡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절대 안 올 겁니다.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공부해도 어떤 특정 과목이 완성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 되게 재밌게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 수학의 1등급이 뭐 3, 6, 9를 계속 1등을 맡고 있는 학생도 야, 수능 때도 1등은 맞을 거잖아 라고 물어보면 자신이 없어. 혹시라도요 선생님 제가 한 문제를 실수해서 틀리면 어떡하죠?부터 시작해서 올해 수능이 어렵게 나와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어떡하죠? 아니면 제가 당일날 몸이 아파서 컨디션이 베스트가 아니면 어떡하죠? 라는 이거 구구절절한 이유들이 다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특정 영역을 난 정말 끝났어 여긴 다 하는 것 같아 라 말할 순간 없어 얘들아. 알겠니? 1등급을 맡고 있어도 불안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어? 따라서 1등급을 도달하지 못했을 때 너희가 그럼 난 이거부터 잡아야지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짜기 시작하면 난 이 과목은 됐고 이 과목은 됐으니까 남아있는 건 얘네들만 해야겠다 이런 계획이 안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당연히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얘네들 좀 자신 있는 것만 계속 부여잡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뭐 스트레스 받아 죽겠네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 그러면서 소리만 치고 있는 거고 자꾸 주변에 자기가 마치 뭔가 되게 대단한 걸 하고 있는 듯한 착각 속에서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도 불구하고 난 공부하고 있어라든가 뭐 딴 사람 내 마음 몰라 이런 생각에 자꾸 이상한 짓거리들만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시겠어? 그러면 고3이 끝나고 수능이 끝나고 너희한테 남은 건 하나도 없어. 아셨어? 그러니까 꼭 명심하시고 너희들 계획 짤 때 전체적인 과목을 다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되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좀 당부합시다.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뭡니까? 하시면 그건 없어요. 다만 시간을 제일 많이 잡아먹는 과목이 뭡니까? 라고 하시면 그건 수학이 압도적입니다. 수학이 항상 많이 잡아먹어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시면은 조금 투자해서는 엔간해서는 점수 차이도 안 나. 공부 6시간 한 놈이나 공부 7시간 한 놈이나 공부 2시간 한 놈이나 찍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비슷하기 때문에 공부 시간 엔간히 투자해왔군요. 수학 점수 미동도 잘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따라서 수학을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것인가 정확하게 좀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그리고 너희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시간이 그 시간에 비해서 어떤가도 반드시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학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업 시간 자체가 많다 보니까 너희가 집에 가서 숙제만 좀 똑바로 하고 그리고 뭐 평상시에 게으름만 피지 않았어도 선생님 말하고 있는 그 시간대에 도달했겠지만 만약에 학원을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숙제도 잘 안 했고 혹은 뭐 수업도 잘 안 들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시간이 못 도달했을 거야. 그럼 당연히 점수도 안 좋겠지. 아시겠니? 우리가 하루에 14시간씩 공부하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1학년 학생들 이제부터 조금씩 좀 더 잔인해지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해라 하고 있잖아. 선생님이 아마 정확하게 6월 달부터 너 1학년 6월 달부터는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안 하냐 이 새끼야 라고 얘기할 거야. 지금은 우리 이쁜이들 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6월 달부터는 아직도 안 하냐 이 새끼야 라고 얘기할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즉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달라져 입장이. 아시겠니? 그리고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고 있을 때 14시간 안 하고 있으면 이 새끼야 그러니까 네게 성적이 그 모양이야 라고 얘기할 거라고. 달라진다고. 알겠어? 그러면 아직까지 너희가 14시간 못하고 있으면 제발 부탁인데 난 1학년이야 나는 중졸이라는 생각에서 빨리 좀 벗어나. 너네 주변을 빨리 돌이켜 봐야 돼. 둘러봐갖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새끼가 있다 한 명이라도 있다 그러면 그 주변은 전멸일 거라고. 너희가 주변을 전멸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네가 이렇게 해야 돼. 아시겠어? 따라서 14시간씩 공부하시는 거 다시 한번 계획 잡아.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저녁에 자야 될 시간. 자꾸 늦게까지 공부해서 늦게 자서 공부 시간 14시간 만들지 마시고. 알겠어? 절대로 막 새벽 4시까지 공부해서 5시까지 공부해서 14시간 맞춰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 이제 학교도 안 가지 않냐? 그럼 다 졸업했으면? 늦게 일어나겠네. 그러지 마. 알겠어? 아침에 7시, 8시 되면 빨리 빠딱빠딱 있나? 그리고 당부드리건데 8시, 9시 혹은 10시, 12시에 일어나면서 인생 행복 느끼지 마. 분명히 말했어. 늦게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행복 느끼지 마. 그거 일종의 마약이야. 늦게 일어나면 행복해.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늦게 일어나면 행복해라는 마약이야. 그 학교 다니면서 계속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착각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그때 느끼는 행복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늦게 일어나면 행복해라는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 알겠어? 일찍 일어나는 게 불행해라는 생각에 빠져들지 말란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14시간씩 주 7일을 공부하게 되면 몇 시간 나와? 98시간 나오지. 됐어? 야, 얘들아 생각해봐.
이거 좀 웃긴 얘기인데 너희한테는 안 웃길 수도 있어. 선생님이 14시간씩 공부하러 가니까 애들이 맨날 표정이 없는데 그런 사람 이런 표정이잖아. 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있어. 1학년 중에도 있어. 100% 있어. 정말 확신할 수 있어. 내 오른쪽 손모가지와 전재산을 걸고 확신할 수 있어. 네가 못 봤을 수 있겠지만 난 봤어. 뭐 먼저 알겠어? 두 번째, 나는 14시간을 얘기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12시간 얘기하는 데도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8시간만 열심히 하자는 데도 있어. 그치? 그래, 그 말이 다 참이라고 치자. 그러면 묻고 싶은 게 12시간 열심히 한 새끼와 14시간 열심히 한 새끼와 8시간 열심히 한 새끼 중 누가 성적이 다 높아야 돼?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12시간이 참이라고 말해준 것도 난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 8시간만 공부해도 된다고 말한 것도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공부를 시켰다면. 오케이? 근데 너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8시간 한 사람과 10시간 공부한 사람과 12시간 공부한 사람과 14시간 공부한 사람이 있다고 친다면 너희는 그들 중에서 누가 제일 높은 성적을 맞아야 타당하다고 생각하겠어?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너희들한테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대한민국 평균치나 고등학교 학생의 평균치나 아니면 3등급 정도의 평균치가 아니야. 선생님 분명히 처음에 이 기준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서 제시했었냐면 대한민국에서 약 2.5% 정도 되는 학생들이라고 했어. 즉 1등급보다 좀 더 높은 계층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 흔한 학생들이 아니라 누구나 개나 소나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2.5%면 4%가 1등급이잖아. 그러면은 정말 귀해 얘들아. 100명 중에 2.5명. 세 반 합쳐야 한두 명. 아시겠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잠깐 생각해서 벗어나고 이렇게 공부해야 그런 성적들을 맞을 수 있다는 타당한 그 감정을 먼저 느끼란 말이야.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선생님 요즘에 유튜브 이렇게 막 영상 편집하고 올라가고 하다 보면 거기 있는 것들 올라오는 것들 이렇게 보는데 유튜브가 인공지능이 되게 뛰어나서 선생님이 계속 학원 쪽에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추천하는 영상도 학원 쪽 혹은 공부 쪽에 대한 영상 계속 알려주거든. 근데 요즘에 유튜브에 은근히 인기 많은 영상 중에 저게 있더라고. 같이 공부해요 뭐 이런 거. 혹시 본 적 있니? 뭐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딱 틀어놓고 어떤 학생이 뭐 학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나 정확히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뭐 자기가 공부하는 영상을 이렇게 실시간 스트림에 찍어갖고 올려서 자기랑 같이 공부하자 이런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지? 나 그거 보면서 좀 약간 비웃음이 났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뭐 엄한 얘기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난 그거 보면서 진짜 비웃음이 났어. 뭐냐면 이걸 찍고 있는 사람은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보고 있는 사람도 공부를 할까라는 건 좀 의문이 들더라. 이유가 뭐였었냐면 옆에 채팅창이 같이 떼어져 있거든. 근데 공부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펜 잡고 공부하고 있어. 근데 채팅창은 글이 막 써지더라고.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거기 영상을 찍고 있는 사람은 뭔가 계속 펜을 잡고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 얼굴은 안 보이니까 손이 계속 움직이면서 뭔가 글쩍글쩍 하는 게 보이는데 그 옆에 채팅창에 글이 막 올라오더란 말이야. 그럼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대화하고 있는 거잖아. 내가 거기서 의문점이 그거였어. 남이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채팅을 치면서 자기가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나는 의문점이 들었어. 뭐 하는 거지 이게? 아니 이 사람이 자기 공부하는 영상을 보여줬으면 자기도 그냥 그걸 보면서 공부를 하던가. 거기다 왜 채팅을 치고 앉았지? 채팅 내용도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봤거든? 별 내용 없어. 뭐 형광펜은 어디 거 쓰세요? 뭐 있던 거야. 더 웃긴 건 공부하고 있으면 대답도 안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가끔 아이들은 그런 걸 보면서 자기가 공부하고 있다는 착각을 느끼더라고. 그건 공부한 게 아니야 얘들아. 아시겠니? 따라서 그런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는 거에 휘둘리지 마시는데 내가 왜 이게 재밌다고 했냐면 이 사람이 영상 올리는데 몇 시간 공부하기를 올렸는 줄 알아? 18시간 공부하고 있더라. 나 깜짝 놀랐어 진짜. 18시간 공부하기 계획 이러면서 이제 올리고 있더라고. 근데 실제로 그때 선생님 봤던 당시의 시간이 대충 몇 시간 정도 됐었냐면 14시간이 넘어갔었어 일단. 물론 내가 그걸 처음부터 같이 본 건 아니니까 정말 14시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처음에 초시계에 갖다 눌러놓고 이제 그 스탑워치 갖다 놓고 시작했으니까 거기 14시간 찍혀 있었으니까 처음에부터 뭐 12시간 찍혀 있는 거 가져와서 어떻게 했다 치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럼 00부터 시작했다고 가정한다면 그럼 이 사람이 14시간 앉아 있는 거고 4시간을 더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거지.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도 있다 얘들아. 잊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한 목표인 거지. 내 옆에는 친구 노니까 내 동생 노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괜찮다라고 느끼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선생님이 너희한테 주고 싶은 건 희망이지 헛된 희망은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부터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실행했을 때 나아질 거고 괜찮아질 거라는 얘기지 가만히 있어도 좋아진다는 건 아니라고. 아시겠어? 그러니까 꼭 명심하시고 6주차 접어드는 이 순간에 다시 한번 계획표 점검하시고
오케이? 수학 내가 이 98시간 동안 선생님이 보통 학생들한테 50시간 정도 반드시 집어넣으라고 얘기하고 있어. 학과 수배 시간 합쳐서 수업 듣는 시간과 혼자 공부하고 자습하는 시간까지 다 합쳐서 50시간 정도가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만약에 너희가 아니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시면 넌 뭔가 덜 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꼼꼼히 적용해 보시고 그러면서 고등학교 생활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함수의 개수 공부하러 갑시다. 자, x가 정의역이 1, 2, 3, 점점점 그래서 n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y라고 하는 집합은 1, 2, 3, 점점점 가서 m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이라고 했을 때 현재 이 상황에서 x에서 y로의 함수 중 x에서 y로의 함수 중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었던 각각의 명칭을 갖고 있는 함수들의 개수를 파악해 보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처음에 이렇게 한번 가보자. 현재 이 상황부터 한번 써볼게. 그림으로. 자, 집합 x가 여기 있을 거고요. 집합 y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겠죠. 각각의 원소는 1, 2, 3 그리고 점점점 가서 n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는 1, 2, 3, 점점점 가셔서 m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는요 현재 이 상황에서 1번 뭘 구하고 싶냐면 함수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상황이야.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는 n개고 공역의 원소의 개수는 m개였을 때 함수는 몇 개가 등장할 수 있냐는 거야. 근데 아가들아, 우리 여기 잠깐 좀 봐봐. 선생님, 함수의 개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 오케이? 그럼 우리가 함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의역의 어떤 값을 함수에 대입하였을 때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구하는 과정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1을 넣었을 때 1이 나오는 함수가 있을 것이고 1을 넣었을 때 2가 나오는 함수가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그 두 개의 함수가 같은 함수일까 다른 함수일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아까 전에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것은 x의 정의역 값을 동일한 값을 집어넣으면 같은 결과로 간다고 했지. 그래서 같은 결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결과로 대응시키는 함수를 우리는 서로 다른 함수라고 인지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하시겠어? 그러면 아가들 우리 규모를 살짝 줄여봐서 여기 잠깐 봐봐. 여기에 1, 2가 있고 여기에 1, 2, 3이 있다 치자. 오케이? 그러면 1은 1로 연결시키고 2는 2로 연결시키고 라는 함수가 있을 수 있지. 이게 함수의 하나의 종류잖아. 근데 함수가 꼭 이렇게만 가야 하는 건 아니다. 이해하시겠어? 그럼 어떻게 갈 수도 있냐면 1은 1로 가고 있는데 2가 1로 가도 되지. 이해하시겠어? 그러면 이 함수와 이 함수가 서로 구분된다. 이해하시겠니? 즉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는 함수들이 몇 개입니까? 묻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겠어? 선생님이 지금부터 구할 것들이 함수의 개수란 것들이 뭐냐면 이렇게 서로 구분된 함수가 총 몇 개입니까? 라는 걸 구하고 싶다고. 이해하셨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걸 매번 이렇게 그려서 세려고 하니까 벌써부터 질리잖아. 그치? 질릴 수밖에 없어. 매번 동그라미 2개 그리고 원소 매번 쓰고 화살표 찍찍 긋고 험하게 끝 하나. 그다음에 또다시 동그라미 2개 그리고 원소 또 그나마 지금 원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쓰면서 찍찍 긋고 끝 이러고 있는 거지. 이거 한 5-6개만 그리다 보면 지쳐버린다고. 이거 언제 다 구해?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 그래서 함수의 개수를 파악하는 정확한 아이디어를 알고 계셔야만이 너희가 계산이 가능한 것이지 만약 그거 모르면 그리다 지쳐. 아시겠어?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가볼게. 내가 여기는 이 새끼를 동일하게 구조상 동일한 뜻을 갖고 있으면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해 보자고. 그 중에서 어떤 거를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라는 거냐면 1이 뭘 선택했어? 그렇지. 1. 2는 뭐 선택했어? 2. 그럼 잘 봐. 선생님이 순서쌍을 이용해서 함수를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오케이? 이 앞에 1이라고 쓴 건 뭐냐면 정의역에 있는 1이 어디로 대응된 결과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 뒤에 2라고 써져 있는 건 뭐냐면 정의역에 써 있는 2가 대응된 결과지. 그게 지금 때마침 1은 1로 2는 2로 갔으니까 노란색도 1, 2고 흰색도 1, 2다 이해하시겠냐? 그럼 여기 밑에 있는 것도 한번 봐볼래? 그럼 얘는 어떻게 쓰면 될까? 1은 얼로 대응시켰고 1로 대응시켰고 2도 1로 대응시켰으니까 이렇게 나타나도 괜찮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그럼 얘는 정의역이 1이 1로 대응시켰고 정의역이 2도 1로 대응시켰다는 뜻을 표현한 뭐다? 함수라고. 이 말 이해하시겠냐? 그럼 너희가 먼저 무엇의 장점을 느낄 수 있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이 함수들의 개수를 다 그리려고 하니까 동그라미 그리고 원소 쓰고 짝대기 긋고 동그라미 그리고 원소 쓰고 짝대기 긋어야 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갈호치고 숫자 2개만 쓰면 함수 하나가 표현돼 버리는 거잖아. 이 말 이해하시겠어?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순서쌍이 몇 개인지만 세면 순서쌍의 개수만 파악하면 그거를 왼쪽에 있는 함수를 순서쌍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는 순서쌍을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난 순서쌍이 몇 개인 줄만 알면 함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도 알 수 있겠다 이해하시겠어? 자, 다시 천천히 얘기할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함수가 이런 순서쌍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여기는 이 새끼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는 조금 더 나아가면 여기는 이 새끼가 뭐냐에 따라서 함수도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잖아.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약에 순서쌍 중에 3이라는 순서쌍이 있다 치자고. 그럼 얘는 함수로 표현됐을 때 어떻게 된 함수를 표현하고 싶은 거야?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1이 어디로 가셔라? 1은 어디로 가셔라? 그렇지 3으로 가세요 라는 뜻일 것이고 2는 어디로 가셔라? 그렇지 3으로 가셔요 라는 뜻의 의미를 갖고 있는 순서쌍이라고. 이해하셨니? 이걸 수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함수와 순서쌍이 1대1 대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가 한 개면 얘도 한 개가 나온다 이 뜻이야. 그러면 생각. 내가 함수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함수의 개수를 그리면서 다 세는 것은 빡치니까 너무 많으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순서쌍의 개수만 셀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럼 얘를 세버리고 난 다음에 그걸 함수의 개수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잖아. 이해하셨니? 여기까지 됐시오. 오케이? 그럼 아가들 우리 순서쌍을 한번 세보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경우의 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세는 거야. 지금 많이 세나 아시겠어? 자 그럼 제일 작은 순서쌍 뭐가 나올 수 있었을까? 현재 이 상황에서 제일 작은 순서쌍 뭐가 나올 수 있었을까? 그렇지 1은 1로 가고 그 다음에 2도 그렇지 1로 가는 거지. 이해하시겠어? 왜요? 라고 하시면 난 지금 함수를 원하니까 걔네들이 서로 다른 값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단다. 이해하셨니? 그래서 1은 1로 가고 그 다음 것도 1로 가요 라는 거예요. 제일 작은 거지. 자 그럼 하나의 기준을 정하면서 이제 그 다음 것도 한번 세보자고. 그러면 1은 1로 간 상태로 유지하되 그 다음 2가 어디로 가는 것도 있겠어? 2로 가는 함수도 있겠다. 이해하시겠어? 여기까지 됐습니까? 당연히 그 다음 뭐가 있을 수 있어? 그럼 1, 3도 있을 수 있겠네. 됐어요? 자 당연히 그 다음 뭐 있을 수 있어요? 라고 하시면은 이제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끝까지 다 갔지. 그러면 1의 선택을 바꿔줘야지. 그럼 1이 어디로 가는 거야? 2로 갈 것이고 아가들 집중 2는 어디로 갈 수 있어? 1은 2로 갔다면 2는 어디로 갈 수 있겠어? 어디로? 어디로? 2가 어디로 갈 수 있겠어? 2가 2로 가야겠어? 2가 3으로 가야겠어? 2가 1로 가야겠어? 좀만 크게 얘기해 줄래? 나 난청 있어서? 그렇지 1이라고. 이해하시겠어? 됐냐?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 2도 있을 수 있겠구나 2, 3도 있을 수 있겠구나 구조가 파악되면 세는 게 당연히 빨라지겠구나. 됐습니까? 됐남요? 됐시요? 오케이. 전체 몇 개의 순서쌍이 구해졌냐면 전체 9개의 순서쌍이 구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9개의 순서쌍이 있다는 얘기는 함수의 총개수도 9개겠구나. 됩니까? 네, 현재 이 상황이에요. 1이 3으로 가고요. 2가 3으로 가고요. (1은) 3으로 가고요. 2는 1로 가고요. 3,1은 뭐냐면요. 1, 2, 1, 2, 3이 있을 때 1은 3으로 가고요. 2는 1로 가고요.
이해하셨어요? 천천히 시간 드릴 테니까 구조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이걸 해보고 이걸 고민해 볼 줄 알아야 너희가 나중에 뭐 경우의 수는 어디든 적용이 가능한 것이지 그냥 무작정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고 생각했으면 나중에 이거 다 의미 없어.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아가들아. 아, 그래요. 함수가 그래서 9개가 나왔군요. 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물론 너희가 지금 현재 이게 어떠한 기호화가 될지는 아직 안 배워서 의미가 없는데 그냥 선생님이 쓰지 말고 그냥 봐. 이걸 기호화시키면 아, 얘는 3의 3승이구나 라고 바꿔낼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나중엔 최종적으로 뭐 n 파이 r 뭐 이딴 걸 표현할 건데 그건 나중에 알게 돼. 오케이? 이해하시겠어? 지금 선생님 말해주고 싶은 거는 얘네들을 최종적으로 기호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니? 그럼 두 번째. 그럼 이러한 구조를 잘 생각해봤더니 이런 상황이더라고. 처음에 순서상의 앞자리가 누구를 의미했었냐면 정의역의 1이 선택한 놈들이었잖아. 그럼 1이 선택한 놈은 1 또는 2 또는 3 중에 하나란다. 순서상의 두 번째 자리는 2의 선택이었었는데 걔는 1 또는 2 또는 3 중에 하나란다. 이거를 다시 이쪽에 와서 얘기해 보자. 자, 우리 이것만 살짝 지울게. 자, 정의역이 1과 2고요. 공역이 1, 2, 3일 때 저는 뭘 원하냐면 함수를 원해. 오케이? 함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붙고 있는 거잖아. 정역에 있는 각각의 원소들이 하나씩 대응시키면 되는 거잖아. 그럼 아가들아 1입장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몇 개 중에 선택할 거야? 그렇지. 1 또는 2 또는 3 중에 하나 선택하겠지. 오케이. 그래서 1 또는 2 또는 3 중에 하나를 선택했더니 그래서 여기까지 선택이 몇 개야? 3개인데 그 3가지 케이스마다 2의 선택은 몇 개씩 나오고 있어? 3개씩 나오고 있더라. 왜일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1이 2를 선택했어 라는 상황에서 2가 선택하려 할 때 함수이라면 얘가 1로 가도 돼 2로 가도 돼 3으로 가도 돼라고 묻고 있는 것이고 그때 함수의 조건을 지켜준다는 것은 겹쳐도 상관없고 뭐 갔던 대로 가도 상관없고 아무것도 상관없어. 다만 요거 뭐지? 2번 나가면 안 되고 안 나가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어? 그러면 얘가 갈 수 있는 것은 몇 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얘의 선택에 따라서 함수가 결정된다지. 됐니? 여기까지 쌈박 됐어? 야, 그러면 아가들아 이게 이해가 됐으면 다시 일로 와서 이제 일반화를 해보자. 자, 결론적으로 마지막이 가장 간단하긴 한데 너희가 나중에 추후에 배울 것도 좀 염두해서 우리 순서싸움 쓰는 것도 계속 연습을 좀 해보자꾸나. 자, 그럼 얘를 순서싸움을 표현한다면 자, 정의역에 있는 1이 선택하는 경우 정의역에 있는 2가 선택하는 놈, 정의역에 있는 3이 선택하는 놈, 끝내 나가서 정의역에 있는 누가 선택하는 놈? n이 선택하는 놈까지 선택을 주는 거잖아. 그러면 1이 선택한 게 1이고 2가 선택한 게 1이고 3이 선택한 게 1이고 점점점 가서 n이 선택도 1인 게 첫 번째 놈이겠지. 이게 하나의 함수가 되지. 그럼 당연히 그 다음 놈은 1의 선택은 1, 2의 선택은 1, 3의 선택은 1인데 마지막 선택이 2가 가는 놈이 얘와 구분되는 서로 다른 함수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어 갔을 때 아마 중간쯤에는 1의 선택이 2로 바뀐 게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2의 선택은 1, 3의 선택은 1, 마지막까지 1이 선택한 놈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또 하나씩 증가시켜서 가다 보니까 결국에 마지막에 뭘로 끝나게 될 거냐면 1의 선택은 n, 2의 선택은 n, 3의 선택도 n, 마지막까지 n을 선택한 경우도 있을 거라고. 지금 나의 궁극점은 이거 아니겠어? 그래서 얘가 몇 개인데 라는 거고 이거의 개수가 카운팅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함수의 총 개수가 카운팅 된다 이해하시겠냐? 여기까지 됐니? 자, 근데 걔를 봤더니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 중에 하나라는 것이 첫 번째 줄에서 나타나고 있잖아. 오케이?
그럼 1은 누구 중에 선택합니까? 라고 하시면 1의 선택은 1부터 m까지의 숫자 중에 하나 선택하겠지. 어머 미안하다. 여기 n이 아니라 m이다. m. 미안. 오케이. 자, 1의 선택은 1부터 m까지 숫자 중에 하나 선택하고 있잖아. 따라서 1은 선택합니다. 몇 개 중에 하나? m개 중에 하나. 이게 바로 1의 선택권이지. 걔가 만약에 이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택했다 하더라도 2는 선택하는데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함수이라면 없지. 이 말 이해하시겠어? 1이 3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2가 3을 선택했는데 문제가 돼? 안 돼? 안 되지.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2의 선택은 몇 개입니까? 라고 그러시면 2의 선택 역시 여기서 몇 번 나오겠다고? m개 중에 하나 나올 거라고. 그래서 얘 역시 몇 개입니까? 그럼 m이겠지. 됐어? 마찬가지 이유로 3도 몇 개 중에 선택할 거야? m개 중에 선택하겠지.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n의 선택도 몇 개 중에 하나가 될 거야? m개 중에 하나가 되겠다. 이해하시겠어? 그럼 얘들 다 곱하시면 m이라고 하는 숫자가 몇 번 곱해져 있니? n번 곱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얘의 함수의 총개수는 m의 n승이라고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 이거를 한글로 좀 바꿔 써보시면 m은 공역의 원소의 개수고, 오케이? n은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한다. 이해하셨니? 여기까지 한파악 됐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너희들한테 정의역의 원소가 n개고 공역의 원소 개수가 m개였을 때 함수의 총개수는 뭐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 각각의 원소에서 선택할 수 있는 횟수를 계산하시니까 m의 n승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 경우의 수의 매력은 얘들아, 경우의 수의 매력은 처음이 힘들어. 일일이 세니까 처음 있는데 이걸 한번 세놓은 친구들은 그 다음부터 비슷한 구조에서 계속 얘기를 이어가니까 그 다음부터 이해가 조금 빨라. 그러니까 항상 처음을 꼼꼼하게 아시겠지? 자, 그럼 두 번째로 가볼게. 자, 두 번째는 1대1 함수의 개수 구해 봅시다. 역시 상황은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가 이런 상태에서 가보자. 자, 이번에는 함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1대1 함수를 원한다. 1대1 함수를. 오케이? 그럼 너희들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규모를 또 역시 살짝 줄여줄게. 여기 1, 2가 있고 여기 1, 2, 3이 있어. 여기까지 오케이? 됐음? 자, 그럼 아가들아, 현재 내가 여기서 1대1 함수이길 바래. 그러면서 내가 선을 찍찍 그을 건데 이제 아까 전에 했었던 것 중에서 누구는 좀 나가줘야 되냐면 같은 놈을 대응한 놈들은 좀 없어져 줘야지. 여기까지 아시겠어? 근데 아직까지 불편한 건 내가 이걸 동그라미 2개 그려놓고 선 2개 긋고 또 다시 또 동그라미 2개 놓고 선 2개 놓고 이렇게 매번 세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 귀찮아. 오케이? 그래서 뭘로 세봐야겠다? 순서성을 세봐야겠다. 오케이? 그럼 아가들아, 첫 번째 순서쌍은 누가 나올까? 자, 1번 순서쌍 뭘까? 너희가 생각하는 1번 순서쌍은 뭐니? 1이 누구 선택하고? 1을 선택하고 2는 1이 1을 선택했을 때 1대1 함수는 2는 그렇지 1을 선택하면 안 되니까 2를 선택한 거지. 즉 순서상에서 앞에 있는 놈은 정의역 1의 선택, 뒤에 있는 놈은 정의역 2의 선택인 거지. 자, 그럼 아가들아 천천히 생각하면서 그냥 대답해. 그 다음 순서상은 누굴까? 1, 3. 됐어? 자, 아가들아 그 다음 순서상은 누굴까? 1, 3을 세보시고 나면 1, 3을 세보시고 나면 일단 1이 1을 지정했을 때 셀만한 건 다 셌네. 그럼 1의 선택이 바뀌어야겠네. 누구로? 그렇지 2로 바뀔 것이고, 그럼 1의 선택이 2로 바뀌게 되면 2는 누굴 선택할 수 있을까? 그렇지
자, 그 다음은 뭘까? 2, 2는 안 되고, 그렇지? 3. 자, 그러면 1이 2 선택한 거 다 셌으니까 그 다음에 3, 1, 그 다음에 3, 2까지 총 몇 개가 나오겠구나? 6개가 나오겠구나. 여기까지 됐어? 어머, 근데 세다 보니까 얘 좀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지? 나 얘 어디서 좀 봤는데? 자, 여기 봐. 주머니가 있어. 주머니에 공이 하나, 둘, 세 개 들어있어. 이 세 개의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두 번 꺼낼 건데 한 번 꺼낸 공은 다시 집어넣지 않을 거야. 자, 그럼 내가 꺼낸 공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들, 꺼낸 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우들 한번 세보자. 첫 번째 무슨 공 꺼낼 수 있어? 1. 두 번째 무슨 공 꺼낼 수 있어? 2. 또 얘가 구분되는 다른 경우는 뭐가 있지? 1 꺼내고 3 꺼낸다. 또 뭐 있지? 2 꺼내고 1 꺼낸다. 눈치 살살 채고 있어? 그 다음 뭐 있지? 2 꺼내고 3 꺼낸다. 그 다음 뭐 있지? 3 꺼내고 1 꺼낸다. 그 다음 뭐 있지? 3 꺼내고 2 꺼낸다. 어머, 이런 신기한 일이.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의 개수를 세고 있는 것이 얘와 구조적으로 똑같다는 거 이해하시겠어? 현재 공역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 주머니가 하고 있는 것이고, 정의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 꺼내는 횟수가 하고 있는 거지. 이해하시겠어? 그러면 너희가 이때를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주머니에 서로 다른 공 3개가 있단다. 내가 2번 꺼낼 건데 한 번 꺼낸 공은 복원시키지 않을 거야. 다시 집어넣지 않을 거야. 그리고 꺼낸 공의 순서를 고려해서 뽑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경우에서는 몇 개야? 라고 하시면 아마 개나 소나 3P라고 대답했을걸?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2개 꺼낼 건데 꺼낼 순서 고민하면서 꺼낼 거야. 뭐 이런 거 하면서. 선생님이 경우의 수는 다 일일이 세봐야 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에 대한 구조를 세보지 않은 친구들은 이게 3P란 건 경험상 알고 있는 건 가능하지만 얘를 함수의 구조로 바꿔버렸을 때 뭔 얘기하는지 또 하나도 모른다고. 그럼 공부한 게 아니야 얘들아 그건. 알겠어? 그래서 경우의 수는 항상 세보면서 순서상을 확인해 보면서 아 얘네들이 왜 다르구나 어떻게 꺼내야 되겠구나를 느껴야 한다고. 아시겠냐? 여기까지 한팍되니? 자 그러면 일반화 했승께롱 일반화한다. 작은 규모로 봤승께롱 우리 일반화도 한번 해보자고. 봐봐. 자 이번에는 얘가 6개 나온다는 것을 3P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파악해 보려 해. 내가 1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개 중에 하나? 1 또는 2 또는 3 중에 하나지. 그래서 1의 선택은 몇 개라고 그러시면 3개 중에 선택됐어. 근데 아까 전과 다른 것은 2의 선택은 몇 개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2의 선택은 몇 개라고 하시면 1이 만약에 이렇게 하나를 선택한 이후에 1이 만약에 1을 선택한 이후에 두 번째 2는 1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의 개수가 줄어들어 버렸지. 1이 만약에 2를 선택했다고 하면 2는 2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의 개수가 똑같이 줄었지. 3을 선택했을 때도 마찬가지지. 따라서 얘가 3개 중에 하나 선택했으면 2는 몇 개 중에 하나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야? 2개 중에 하나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해하시겠어?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아가들아 다시 이제 일반화 시켜보자. 현재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1의 선택이 몇 개라고 하시면 몇 개 중에 선택? M개 중에 선택. 이게 바로 1의 선택이잖아. 됐어? 그 중에 하나가 만약에 얘라고 한다면 2의 선택은 몇 개 중에 하나가 되겠어? 라고 하시면은 전체 M개 중에서 얘 하나 뺀 것 중에 선택해야 되지. 따라서 2의 선택의 개수는 M-1이 된다까지 이해하셨니? 자, 그게 만약에 뭐 여기 어딘가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번엔 3의 선택은 몇 개 중에 하나라고 물었을 때 남아있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그렇지. 그게 마치 뭐처럼 느껴지는 거냐면 주머니 안에 공의 개수가 하나씩 빠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 자, 따라서 3의 선택은 뭐가 된다? M-2가 된다까지 아시겠어? 그럼 나는 언제까지 선택할 건데? 라고 생각해 보시면
1번 뽑았어, 2번 뽑았어, 3번 뽑았으니까 몇 번까지 뽑을 거야? n번까지 뽑을 거란 말이야. 따라서 이렇게 계속 나아갔을 때 마지막에 n, 정역 n의 선택은 뭐가 됩니까? 라고 물으시면 잘 봐. 애들이 이거 연습 안 하니까 항상 어려워한다. 1은 m이래. 2는 여기서 하나 빠졌대. 3은 여기서 하나 더 빠졌대. 그러면 너희가 노란색 숫자와 여기 써져 있는 숫자의 관계가 보일 건데 이거보다 1 작은 수만큼 빠지고 있지. 2니까 1만큼 빠지고 있고 3이니까 2만큼 빠지고 있지. 그러면 생각, 여기가 n이니까 얼마만큼 빼야겠어? n-1만큼 빼야 된다 이해하셨냐? 여기까지 한 팍 됐어. 여기가 1이니까 0 뺐고 2니까 1 뺐고 3이니까 2 뺐으면 여기가 n이면 n보다 하나 작은 수를 빼야 된다고. 어디서? m에서. 오케이? 따라서 마지막에 곱해줄 수 얼마입니까? 라고 그러시게 되면 m-n-1이지. 여기까지 됐어. 자, 그리고 좀 더 나가자. 이거 이렇게 써도 괜찮긴 한데 우리 썼으면 또 배워야죠. m 곱하기 m-1 곱하기 m-2 곱하기 언제까지 곱하기를 할 거야? m. 얘들아 이거 전개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지.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지. 됐어? 여기까지 오겐기 됐을까? 너희가 경우의 수를 배우기 전에 가장 첫 번째로 배우는 기호가 뭡니까? 라고 하시면 n 팩토리얼이죠. 새로운 수학적 연산 기호를 하나 정의하게 되는데 n 팩토리얼 정의가 뭡니까? n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1씩 빼서 다 곱해라. 어디까지? 1까지. 그래서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점점점 어디까지? 1까지. 됐어요? 이 식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연속된 두 숫자의 관계가 1씩 작아지고 있습니다고. 그리고 1까지 계속 곱해갑니다가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뜻은 식을 배웠으면 항상 변형하는 연습을 같이 해놔. 아가들아, n부터 시작해서 1까지 다 곱했으니까 n 팩토리라고 한다면 n-1부터 시작해서 1까지 다 곱하면 뭐겠냐? 그렇지, n-1 팩토리얼이지 뭐. n은 n 팩토리얼은 n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하라며. 그럼 n-1부터 1까지 곱하는 건 뭐가 되겠어? n-1 팩토리얼이지 뭐. 아시겠어? 그럼 n-1 팩토리얼한테 n 곱하면 뭐 된다는 뜻이야? n 팩 된다는 뜻이야. 수학은 항상 좌변에서 우변으로 왔으면 우변에서 좌변으로 가봐야 돼. 아시겠어? 연습 잠깐 해볼까? 9팩은 9 곱하기 8팩이라고. 아셨니? 재밌는 것도 한번 해볼까? 얘들아 이것도 한번 봐봐. 5 곱하기 9팩은 오케이? 이런 생각을 해볼 줄 알았다니까. 어머 이 새끼가 10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이게 10이었으면 좋겠어? 10팩 만들게. 이해했어? 그럼 10팩 만들려면 얼마 필요해? 2 필요하지? 그러면 이 곱해 과감하게 나누면 그만 아니냐? 아시겠어? 그럼 10 곱하기 9팩이니까 얼마 받겠어? 10팩. 10 곱하기 9팩이니까 10팩이잖아. 오케이? 그러면은 분모 2분의 10팩으로 바꿔낼 수도 있어야지. 5 곱하기 9팩은. 아셨냐? 수학은 배웠으면 써먹으려고. 아셨어? 오케이? 재밌는 거 하나 하자. 지운다? 지워도 되죠? 선생님이 지금 흰색으로 써드린 이 식을 보면서 뭔가 아쉬움이 진하게 남아. 수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다란 식을 별로 안 좋아해. 길잖아. 점점점이라니 이런. 그지? 꼬라봐. 찬찬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런 게 보여. 어머 n부터 시작했네. 순차적으로 작아지기 시작하네. 어디까지 갔으면 좋겠다. 얘가 어디까지 갔으면 너무나 좋겠네. 1까지 갔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중간에서 끊겼다. 오케이? 그럼 끊겼으니까 수습 좀 하자. 야, 이 다음에 뭐가 곱해져야 했을까? 이거보다 하나 작은 수. 이해하시겠니? 그게 얼마일까라고 하시면 1만 빼면 되잖아. n-n. 됐어? 그런 식으로 계속 작아져서 어디까지 가면 되는 거야? 1까지 가시면 되겠지? 이해하셨니? 근데 아가들아, 선생님 지금 노란색으로 써드린 부분이 원래 써져 있었냐?
아니잖아. 엄한 새끼 갖다 곱해버렸으니까 뭐 하면서 수습해? 나누면서 수습해야 되지 않겠냐? 이해하시겠니? 오케이? 근데 그렇게 쓰고 나니까 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버렸네. 분자는 m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작게 가서 어디까지 곱해졌어? 1까지 곱해졌으니까 팩토리얼 쓸 수 있다. 얼마? m팩.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분모도 m-n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작아져서 1까지 곱해졌으니까 팩토리얼 쓸 수 있다. 얼마? m-n 팩의 상태구나. 됐니? 어디서 봤니? 이 식? 기억 안 나니? 이게 뭐의 정의지? 맞니? 어디서 봤니? 지금 n의 자리를 누가 대신하고 있어? m이. r의 역할을 누가 대신하고 있어? n이.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니? m 퍼미테이션 n이라고 쓸 수 있지. 여기서 m의 역할은 누굽니까? 공역. 여기서 n의 역할은 뭐가 합니까? 정의역. 아마 너희들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퍼미테이션은요 반드시 앞에 있는 앞첨자가 뒷첨자보다 커야 합니다. 즉 m은 n보다 크거나 같아야 해요. 절대 얘가 더 클 수 없어요. 생각해보면 이거 되게 타당한데 내가 여기 공이 3개밖에 없는데 4번 꺼낼 수는 없거든요. 1대1 함수가. 이해하시겠어요? 최대한치가 뭐가 되겠어? 같아지는 거겠죠. 이해됐습니까? 됐시요? 혹시 선생님 저 처음 들어요 어려워요 라든가 아니면 선생님 저 이거 배웠던 것 같은데 너무 어려워라고 느끼는 친구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환율과 통계에서 순혈과 조합을 떼서 너희들한테 책에 갖다 실어놓은 이유는 익숙해지게 만들기 위해서, 즉 1학년 때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1학년 학생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과정들이 고3 때 등장했다 생각해봐. 얼마나 공포야 진짜. 그렇지 않겠어?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그래서 되게 어떻게 공부하냐면 그래 됐고요 문제 어떻게 풀어야. 선생님 단언할게. 확률과 통계나 경우의 수 말이야. 기호 써서 문제 푸는 게 습관이 되는 친구들은 반드시 다 틀리게 돼 있어. 뭔 말인지 알겠어? 반드시 다 틀리게 돼 있어. 그걸 막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하나씩 찬찬히 정리해드리는 것들, 그리고 나중에 또 수업을 통해서 또 다시 정리해드리는 것들 한 번씩 반드시 손으로 써보시면서 정리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 아시겠어? 오케이? 그리고 중간에 모르겠으면 반드시 질문해. 경우의 수는 순간적인 착각이나 순간적으로 정신줄을 놨을 때 갑자기 그 뒤가 다 이해가 안 돼. 알겠니? 그냥 그때 결과적으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된다고. 아시겠어? 오케이? 여기까지. 예.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운이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얘기하면 이 얘기를 여기서 못 해요. 원래대로라면 이 얘기를 여기서 못 하죠. 근데 우리 학원의 독특한 그지 같은 커리큘럼에 의해서 너희가 확률과 통계에서 순혈과 조합을 배웠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냥 질러버리고 있는 겁니다. 즉 만약에 순차적으로 정말 순혈과 조합을 전혀 모르는 학생은 제가 지금 뭔 얘기하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뭔 얘기하는지 모를 거야 아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희들은 알죠. 그리고 예림이가 지금 질문한 게 되게 재밌는 건데 선생님 교과과정상 앞뒤가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 낼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 수 있을까 못 나올까? 수능 시험 범위가 뭐야? 아니면은 모의고사 시험 범위가 어디야? 아니면은 학교 시험 자꾸 그러는데 학교 시험도 늦으면 3학년 때부터 빠르면 2학년 때부터 통합 범위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 얘들아. 뭐 말이겠어? 특히 1학년 학생들 너희가 나가는 책이 그렇게 내용이 많지가 않아 지금. 다른 너희 윗선배들에 비해서 많은 책들을 날려줬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다른 친구들 너희 윗선배들은 기하벡터도 배웠어야 했고 확률 통계도 배웠어야 했고 그리고 뭐 미적분2도 배웠어야 했거든. 근데 너희는 되게 운 좋은 세대잖아. 이산수학도 걔네는 배웠어야 했는데 너희는 그것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잖아. 그럼 걔네들 너희 위에 있는 선배들이 공부했던 양의 한 3분의 1 정도 날라갔어. 3분의 2 정도까지 날라갔다 봐도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너희는 아마 내 예상에 정말 진도 빠르게 끝날 가능성이 커. 뭔 말인지 알겠니? 그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예림이 언니 같은 경우, 지연이 같은 경우 환율 같은 게 언제 배웠었니? 라고 물어보면 3학년 1학기 때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
근데 아마 에리미는 확률통계 안 배울 가능성도 있단 말이야. 미적분 2를 배워. 미적분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막 기하 벡터 선택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선택 과목이 하나 나오게 되면 그것만 배우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생각해봐. 예전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거니까 학교에서 진도를 천천히 나와줄 것 같아? 선생님 생각 별로 안 그래. 만약에 천천히 나갈 거였으면 아마 고등수학 상하 1년 동안 나가고 수원 수투 2년 동안 나가고 그 다음에 3학년 때 뭐 하나 익히 하겠다는 건데 선생님 생각 안 그래. 아마 분명히 이과 선택하는 순간 이과가 아니구나. 모든 학교에서 대부분 어떻게 나올 거냐면 수원 수투 겸 뭐 미적분 1까지를 다 2학년 때 무조건 마무리 진료 할 거야. 거의 필연적이야 이거. 뭐만 잘 익었어? 그러니까 진도를 천천히 나가면서 너희들한테 여유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통합되는 시간이 빨라질 거라고. 진도가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고. 뭐만 알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학교 시험도 당연히 통합형을 물어봐. 예전에 배웠던 집합을 베이스로 하여서 경우의 수를 응용하여 미분을 물어본다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난리 부르스 치겠다는 거지. 그리고 그런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너희가 제대로 된 학생이지. 그렇지 않겠냐? 선생님 이거는 1학년 때 배웠던 거잖아요. 안 풀래요. 이렇게 하는 건 되게 나약한 생각이지. 아시겠어? 오케이. 자, 세 번째. 1대1 뭐 나올 것 같니? 네. 여기 없잖아요. 응? 학교에 있는 애들이 여기 듣고 있어요? 에이, 제가 왜 현강에 있는 애들을 대신해서 걔네들까지 아예 이걸 생각 안 하고 풀면 어떻게 돼? 기호를 쓰지 않고 이러면 되죠. 1, 2, 3, n 1, 2, 3, n인데 제가 지금 원하는 게 뭐라고요? 1대1 함수라고요. 질문 1 입장에서 몇 개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m개 중에 하나요. 아 그렇군요. 2 입장에서 몇 개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n-1개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 선택하면 돼요? 라고 하시면 얘 입장에서는 뭐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 선택이요 라고 하면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일반화를 시켜놨으니까 이게 숫자가 두려워 보이는데 만약에 여기가 7이라고 써져 있고 여기가 만약에 9라고 써져 있으면 명확하게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처음 몇 개 중 선택한다고요? 9개 중 선택이요. 그 다음 몇 개 중 선택한다고요? 8개 중 선택이요. 그죠? 마지막 7번째 선택은 뭐냐가 핵심인 거 아니야? 봐봐. 1번 선택, 2번 선택, 점점점 하고 7번 선택인데 3번 선택 써놓으니까 여기 몇 개 남아? 7이지. 재밌는 거 하나 볼래? 얘네들 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 하나 증가할 때마다 얘 하나 감소하거든. 얘 합이? 마지막 선택할 수 있는 건? 얘는 실제 곱해야죠. 뭐 어쩌겠어요. 기호를 안 배운 친구들 곱해야죠. 어쩌겠습니까? 그죠? 물론 이렇게까지 냈다는 얘기는 선생님 너희 되게 싫어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3부터 9까지 곱하는 거 생각보다 힘들어요. 계산하다가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숫자라서.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선생님 이 과정은 중간에 있었어요. 오케이? 자, 세 번째 뭐 할까요? 뭘까요? 아니 갑자기 우울한 표정 짓지 마시고요. 1대1? 그렇죠. 돼요. 1대1 대응의 개수 몇 개냐? 야 근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1대1 대응이 되려면 전제되는 조건이 있다고 했었어. 기억나시나? 1대1 대응은 어떤 함수를 말합니까? 라고 하시면 1대1 함수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함수라고 있고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려면 정역의 원소의 개수와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만 성립한다. 기억나셔? 오케이? 그러면 정역이 만약에 n개면 오케이? 공역도 몇 개여야만 하는 거야? 그렇지. 이 말 이해하셨니? 여기까지 이해됐니? 오케이? 그럼 되게 편해. 우리 방금 전에 봤었으니까 되게 편해져. 잘 봐. 얘는 몇 개 중에 선택이요? 개 중에 선택이요. 누가? 1번의 선택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는 몇 번 중에 선택? 얘가 만약에 얘를 선택했다 칩시다. 그럼 얘는 몇 개 중에 선택? n-1개인 거 똑같은 구조잖아요. 그쵸? 그래서 n-1개 중에 선택. 걔가 2번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만 더 써놓고 합시다. 3번의 선택은 몇 개 중에 하나가 될까? n-2개가 되겠다. 이해하시겠어요? 됩니까? 보이시죠?
여기는 이 숫자보다 하나 작은 수를 빼준다. 여기는 이 숫자보다 하나 작은 수를 빼준다. 또는 방금 전에 썼던 것처럼 합이 어떻다? n 플러스 1로 일정하다. 뭐 생각이 좋을 때 쓰세요. 근데 선생님이 양쪽 다 훈련시켜드릴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케이? 봐보세요. 내가 마지막 선택은 누구의 선택입니까? n의 선택이죠. 그러면 얘는 몇 개 중에 선택할까요? 자,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걸로 가볼게. 요거보다 하나 작은 수를 빼준다 입장에서 접근해 보시면 n보다 하나 작은 숫자니까 n-1을 빼준다. 그럼 남아있는 거 뭐야? 1. 오케이? 여기가 됐어. 두 번째는 얘네들의 합이 항상 얼마다? n 플러스 1이라는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1. 그럼 얘는 n부터 시작해서 1까지 다 곱하세요. 간단하네. 뭐야? n팩. 됩니까? 오케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경우의 수는요. 처음에가 좀 고생하지 똑바로 세놓으면 점점 편해진다니까. 근데 똑바로 안 세놓으면 점점 불편해져요. 점점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어. 알겠죠? 자, 네 번째. 이제 다 끝났어. 항등함수. 자, 이거 잘 말하면 우린 빠르게 갈 것이고 이거 잘 말 못하면 우린 또다시 지옥이 시작돼. 자, 1, 2, n까지 있고요. 자, 1, 2, m까지 있어요. 현재 이 상태에서 항등함수는 몇 개 있을까? 이 새끼들! 선생님이 아까 전에 항등함수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뭐라고 했어? 정의역과 공역이 치사해? 지금 아직 못 느끼겠어? 정역은 1부터 n까지 들어있는데 공역은 1부터 m까지 들어있으면 정역과 공역이 같지 않기 때문에 항등함수는 없어.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1은 1로 가고 1은 2로 가는데 얘가 어디로 갈지 몰라. 만약에 얘가 얘보다 큰 수면 얘는 갈 데가 없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항등함수가 되려면 정역과 공역이 뭐 하는지부터 항상 확인해?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해. 아시겠어? 자, 그럼 당연히 공역도 뭐여야 하냐면 1, 2, n이어야 해. 여기까지 됐어? 그리고 항등함수는 착각하지 마이. 뭐 1을 n으로 보냈다가 이러면 안 돼. 항등함수는 항상 딱 하나라고 했어. 1을 집어넣을 때 뭐가 나와야 돼? 무조건 얘는 1로 가야만 해. 1을 집어넣을 때 뭐 나와야 돼? 무조건 1로 가야만 해. n을 집어넣을 때 뭐가 나와야 돼? 무조건 n으로 가야만 해. 그래서 항등함수는 언제나 한 개 존재하던가 아니면 존재하지 않아. 항등함수는 항상 있으면 한 개고 없으면 많은 거야. 아시겠어? 오케이? 괜히 막 어떻게든 찾고 싶은 막 그런 효심에 막 1을 A로 연결시킨다던가 뭐 1을 2로 연결시켜 놓고 한 칸씩 밀어본다던가 이런 거 하지 마. 알겠어? 애들 낳기는 은근스럽게 별거 아닌 것 중에 이런 거 되게 많아. 1, 2, 3, 4가 있고 여기는 치사하게 2, 3, 4, 5가 있어. 무슨 상관인지 이해하시죠? 딱 이러면 애들이 항등함수 몇 개 있어. 그러면 왠지 어디서 짝짝짝짝 긋는 건 봤거든. 이렇게 항등함수 한 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안 돼. 항등함수가 존재하려면 정의역과 공역이 일치해야 한 개고 일치하지 않으면 빵개야. 아시겠니? 진짜 다 끝났어. 미안, 이건 실수 아니야. 실수야.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어떤 특정 값으로 올인한다고 그랬지? 한 방에 쫙 물려가야 돼. 그럼 봐봐 얘들아. 이건 되게 쉬워. 여기 1, 2, 3, n이 있어. 자, 공역에 이거 그냥 바로 일반화시킬게 쉬우니까 m이 있어. 자, 질문. 1의 선택은 몇 개 중에 하나? 1의 선택은 몇 개 중에 하나? m개 중에 하나. 이해하시겠어? 그럼 1이 m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 에서 게임 끝나버렸지. 나머지 애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 따라가야 상수함수의 미덕 아니겠냐?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그냥 다 1이 곱해지지. 선택권이 없음이야.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상수함수의 개수는 공역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야. 아셨습니까? 됐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21번 문제 빨리 눈으로 풀어버리고 끝냅시다. 집합 x가 1, 2, 3, 4의 원소를 갖고 있는데 집합 x가 1, 2, 3, 4 갖고 있대요. 그리고 문제에서 아주 친절하게 x에서 x로의 함수다 라고 얘기했어. x에서 x로의 함수다. 정의역도 x고 공역도 x라는 얘기겠죠.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첫 번째 함수의 개수 구해라 라고 했어. 아가들아, 선생님이 아까 전에 물론 경우의 수 입장에서 기호화시키면서 정리해 드렸었지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너희는 당연히 기본적인 구조를 생각해보는 연습을 계속 반드시 하셔야 된다. 아시겠니? 그럼 아가들 생각. 정역이 1, 2, 3, 4. 공역이 1, 2, 3, 4. 그러면은 정역에 있는 원소들이 선택권이 몇 개냐가 지금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고 했잖아. 그럼 1 입장에서 몇 개 중에 선택? 4개 중에 선택. 근데 1이 얘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2의 선택에 영향을 줘 안 줘? 안 줘. 왜? 함수니까. 그럼 2도 몇 개 중에 선택? 4개 중에. 3도 4개 중에. 4도 4개 중에. 4에 4승 되겠구나. 예셨어? 두 번째 1대1 대응이래. 아까 전에 뭐 기호하면서 뭐 MPR, NCR 뭐 이런 거 했었는데 그거보다 생각 안 나면 항상 생각해보란 말이야. 얘가 4개 중에 선택, 그 다음에 3개 중에 선택, 그 다음에 2개 중에 선택, 그 다음에 하나 중에 선택. 아, 4P 4구나. 혹은 그렇지 4팩이구나 라고 얘기해도 당연히 똑같지. 이해하셨어요? 3번 항등함수의 개수 몇 개? 1개. always 1개. 정역과 공역이 같을 때 always 1개 아니면 빵개. 4번 상수함수의 개수 몇 개? 그렇죠. 1이 선택한 거에 따라서 따라가라. 그럼 1만 선택권 4개. 끝.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해 드렸냐면요. 당연히 이거 암기하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은근히 있다니까요. 근데 암기하시면 안 돼요. 대신 그걸로 지금 시간 이렇게 소비한 거 아니야. 아시겠지? 생각하면서 적용시키면서 구조의 동질성을 파악하시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보다 나중에 경우의 수를 너희가 본격적으로 다시 만났을 때 훨씬 더 무서워집니다. 아시겠어요? 지금보다 경우의 수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물어보는 경우의 수는 아마 학원에서 방학 동안에 나간 경우의 수는 굉장히 귀여운 애들이었을 거야. 뭐 뽀송뽀송한 애들. 근데 그런 애들이 이제 막 크가면 엄청나요. 막 진짜. 딱 보자마자 어이 뭐야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시겠죠? 똑바로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숙제는 교재 숙제 개념 숙제는요 28번까지 고요. 호목 노트는요 아까 전에 몇 번이었는지 또 까먹었지요. 188번부터 195예요? 아, 한 번 나갔어요? 네, 195번부터 218번이요. 그리고 아마 얘도 지금 8번부터라고 되어 있을걸요? 그죠? 9번부터인가요? 네, 9번부터 28번까지요.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목요일날까지 금요일날까지 모의고사 2회분 반드시 풀어서 선생님한테 결과 통보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가져오시면 저 주세요. 네. 아니 굳이 안 줘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질문 개인적으로 받을 거라서 결과만 좀 확인하고 싶은 건데. 선생님한테 문자로 아니면 사진을 한 번만 보내줘. 기록하는 게 널리도 알겠지? 지금 있어? 있으면 선생님 잠깐 보여주고 가. 자, 수업대로 수고 많이 하셨고 애들아 많이 했어. 정말 수고했어 우리 애들. 1학년 학생들인데 이 중졸 백수 애들이 이런 시간들을 버티고 있다는 게 정말 대견해. 근데 다시 한번 당부할게. 네가 오늘 집에 가서 그냥 바로 쓰러지는 거 선택하게 되면 넌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똑같은 선택을 할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그때 가서 내가 지금 쓰러지면 안 되지라는 감정을 느끼고 나서 못 쓰러지게 되면은 그때는 뭔가를 하겠다는 의욕보다는 비참함이 남아. 나 지금 못 누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는 비참함이야. 하고 싶다는 욕구가 달라. 아시겠니? 그러니까 오늘부터 뭔가를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가서 앉으셔야 돼. 아시겠지? 오케이? 밤늦게 수업대로 수고 많으셨고 안녕히 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